반갑습니다. 수필가 허익구입니다. 이 시간에는 역사가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서기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역사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우선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진 흔적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 생활의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적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과거 삶의 흔적이면서 미래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료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가끔 80억 인구 속에 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하잘것없는 존재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늘 나 자신이 우주의 중앙이라고 자부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있으므로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선조들의 문집을 보면서 옛 조상들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시문들은 대체로 풍류를 즐기는 글들이었습니다. 궁핍하게 살아도 올곧게 살아가며 자연과 더불어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편집글 속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선조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필 한 편을 읽고 나면 작가의 심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가의 인생관과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서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자서전은 자기 스스로 쓴 자신의 일대기입니다.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는 회고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살아가는 의미를 새기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인의 회고록을 두고 그분의 삶이 정당했는지 반성이 있는지 시비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자서전 또는 회고록이라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살아오면서 잘못된 일에 대한 반성의 장이기도 하고 변명의 기회를 담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서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 삶의 방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대에게는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이고 때로는 격려의 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서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서전은 정해진 형식이나 규칙이 없으므로 각자가 쓰기에 편한 방식을 택하면 될 것입니다. 날짜 순으로 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고 살아온 이야기를 소설이나 수필로 써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식적이 아닌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극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연극에는 희극도 있고 훌륭한 비극 작품도 있습니다.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습니다. 어떤 배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든 다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삶이 잘 사는 것이므로 자서전은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필을 통한 자서전 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전적 에세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명칭이 어떠하든 자기가 쓰기 쉬운 방법을 택하여 자료를 모으고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굳이 자신의 행장을 날짜 순으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짤막짤막하게 쓰고 분류는 차후에
날짜별로 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주제별로 나누어도 좋을 것입니다. 먼저 계략적인 목차를 만들어 봅니다. 집을 지을 때 뼈대를 먼저 만드는 과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생과 어린 시절, 또 청소년기, 학창시절, 또는 청년기, 또 직장생활, 이것은 또 뭐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이런 등으로 분류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뭐 군대 생활이라든지 또는 결혼, 종교, 기타 사회생활 또는 취미생활 등 이런 목차를 잡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목차를 만들고 목차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채워나갑니다. 내용이 채워지면 다음 과정으로 출판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수정을 하고 다듬어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퇴고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계략적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목차가 달라질 수도 있고 내용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전 과정을 혼자 하기보다는 수시로 전문가와 조언을 얻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서전은 위대한 정치가나 억만장자와 같은 성공한 사업가들만이 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서전은 자신의 삶을 역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짤막한 제 수필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글 속에서 작가의 삶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갈밭의 곤배질. 갈밭은 우리 집에서 10리도 안 되는 곳에 초가 몇 채와 이모작을 하는 작은 논떼기가 있는 들 가운데의 섬 같은 동네다. 요즘같이 이안기로 모를 내고 콤바인으로 추수를 하면 1시간도 안 걸릴 그곳에 농사철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 나가셨다. 보통은 겨울이 오기 전에 보리가리를 하고 한겨울이 오기 전에 싹이 얼지 않도록 보리밟기를 했다. 우리는 봄보리를 심었다. 다시는 봄이 없을 듯 추웠던 갈밭에도 2월이면 봄물이 오르고 보리 파종을 위해 묵혀둔 거름더미에는 김이 무럭무럭 올라왔다. 지난 가을 추수 후에 갈아 엎어둔 노는 적당히 말라있어 보리밭 두둑을 만들기는 어렵지 않았다. 씨앗을 뿌리고 두둑 사이의 흙을 삽으로 퍼 적당히 뿌리기도 하고 벼 그루터기에 달라붙은 흙덩이를 부수면 자연스럽게 씨앗이 돋는다. 흙덩이를 깨는 데는 둥근 나무 토막에 자루를 끼운 건배가 제격이다. 건배질에는 어린 나도 한 몫을 했다.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때로는 피가 나는 일도 있었지만 시골 아이들에게는 별다른 일도 아닐 뿐이며 이미 고사리 손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호시라운 말일 뿐이었다. 점심을 먹고 논둑에 누우면 티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빛이 그저 서있기만 했다. 시집간 누나 얼굴, 월남간 큰형님 생각, 숙제해야 할 것들, 잡동사니 같은 걱정거리도 스쳐 지나가는 한 점 구름을 따라 끝없이 내려갔다. 봉다리는 또 무슨 슬픈 일이 있는지 잠시도 쉬지 않고 울어제끼며 보일락 말락 끝없이 하늘 꼭대기로 치솟아 올랐다. 어느덧 내 마음도 하늘 높이 올라 들판을 내려다 보았다. 논둑에 누워 오수에 빠진 아버지의 등 뒤에서 불꽃처럼 아지랭이가 피어올랐다. 언제나 제 발은 엄마의 거동 속에 고단한 오후가 시작되지만 나의 어린 시절 갈밭에서의 곤배질은 동화 속의 그림으로 남아있다. 이 수필 한 편 속에서 작가의 성장기와 그 시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학원에 다니고 컴퓨터 게임을 할 나이에 어른들의 농사일을 도와야 했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농사일도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흙덩이를 깼다는 내용에서
멀지 않은 과거에 미개한 그 방법으로 농사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명의 발달로 순식간에 변해버린 삶의 방식에서 가치관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 속에서도 가족들 간의 사랑과 미래를 위해 풍성한 상상력과 꿈이 있는 반면에 문명에 찌든 지금 아이들의 불안한 정서를 대비시키게 합니다. 다시 다른 작품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콩강의 메아리. 앞부분 생략하고 중간만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큰형님이 월남간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할 수 없었다. 군부대의 높은 사람이 지프차를 타고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위문품으로 학용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위문을 받아야 할 가엾은 나이 같은 생각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게다가 어머니는 수시로 큰아들 걱정을 하며 눈물을 흘리시니 나도 덩달아 슬프기만 했다. 그 후에도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어머니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월급봉투가 오면 돈을 찾아오는 일은 내가 했다. 어떤 때는 우체국의 돈이 모자라 오후에 오라고 한 적도 있었다. 우체국 잔고를 다 틀어도 안 될 만큼 큰 돈일 줄은 미처 몰랐다. 그렇게 나의 영웅이었던 큰형님은 매달 월급 봉투와 편지를 함께 보내왔다. 지금 생각하면 중학교 1학년이었던 나에게 그 큰 돈을 찾아오라고 한 것을 보면 어머니는 오로지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았다. 한 번도 돈이 얼마 왔느냐를 먼저 물어본 적은 없었다. 매일 새벽 해가 오르기 전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아 비는 모습은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어머니의 간절한 절규 같았다. 월급 봉투가 들어있는 편지가 온 다음 날은 더욱 정성껏 음식을 지어 정화수와 함께 기도를 올렸다.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아 온지라 혼자서도 대충은 따라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아이고 조상님들, 성주님, 시조님들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대주님 월남간 우리 큰아들 그저 아무 탈 없이 돌아오도록 해주시고 등등등 우리 둘째 우리 막내 아들 이 모두가 조상님들 덕인 줄 아오리.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은지 어머니 고댁은 그렇게 빌고 나면 한결 얼굴이 밝아졌다. 그것은 형님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아마도 큰형님이 건강하게 귀국한 것은 어머니의 정성이 크게 한몫했을 것이다. 이 글 속에는 이제 월남 전쟁에 관한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고 또 모든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타는 심정을 느끼게 합니다. 월남으로 파병간 젊은 군인들의 피의 대가로 산업화를 이루어내었던 과거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렇게 글 한편 속에는 작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세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자 이야기를 몇십 편 정도 모으면 작가의 살아온 인생 전반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짤막한 글 속에서도 작가의 삶을 알 수 있지만 이런 글들이 없으면 흔적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서전서기를 통하여 젊은 분들은 삶을 계획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지나온 시절을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과정이며 못다한 일들은 유언이 되기도 하고 후대를 위한 나침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의 글을 남기는 것은 역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필을 통한 자서전서기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